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과연 존재할까요? 굳건히 지켜질 것만 같던 믿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의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하죠. 특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가장 견고한 자산으로 여겨져 온 금. 이 금 역시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금값이 불과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폭락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1974년의 금값 차트입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마치 벼랑 끝에서 추락하듯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금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던 그 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금 시장의 움직임 속에 섬뜩하리만치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 영상을 계속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인류에게 금은 단순한 금속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찬란한 황금 유물들, 또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납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헛된 꿈들 속에서도 우리는 금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을 엿볼 수 있죠. 금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부와 권력의 정점이었으며 무엇보다 변치 않는 가치의 대명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근대에 이르러서는 화폐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바로 근본위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근본위제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정해진 양의 금에 고정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달러는 언제든 정해진 가격으로 금으로 교환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곧 달러의 가치가 금이라는 든든한 날개 위에 서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신화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하죠. 바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겠다는 선언, 이른바 닉슨 쇼크였습니다. 금과 달러의 끈이 끊어진 순간 세상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달러는 금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묶여있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금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하나의 상품이자 투기 자산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금이 지녀왔던 영원한 가치라는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인류는 금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금은 영원히 안전한 자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질문은 불과 3년 뒤 1974년이라는 해에 더욱 충격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금의 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시장은 곧이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금은 달러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화폐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가치로 여겨졌던 금이 자유를 얻었다는 기대감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금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시장에는 환희와 낙관적인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금이야말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완벽한 해지 수단이자 영원불변의 가치를 지닌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했죠. 하지만 이러한 뜨거운 열기와 맹목적인 기대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 뒤 1974년이라는 해는 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충격적인 대격변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금값은 마치 최고점을 찍고 아찔하게 추락하는 롤러코스터처럼 단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폭락하는 믿기 힘든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뉴욕 증권가는 금의 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로 가득 찼지만 금거래소 전광판에 새겨진 붉은색 하락 곡선은 투자자들의 얼굴에 깊은 당혹감과 절망을 드리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마다 금값 대폭락, 황금 신화의 종말. 같은 충격적인 문구들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며 전 세계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과연 금은 영원한 가치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왜 단숨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단순히 금의 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식었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1974년의 금값 폭락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한꺼번에 몰아닥친 결과였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유례없는 난관에 빠져들고 있었죠. 유가 폭등이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어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전 세계 경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 FED는 치솟는 물가를 잡고 경제 안정을 되찾기 위해 고강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금리 인상이었죠.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이는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고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띠자 상대적으로 금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의 매력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달러 예금이나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금보다는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달러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 금 시장에는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투기 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값 상승에 거액을 베팅하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지만,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유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죠.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이자 투기 세력들은 앞다투어 금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으로 이어져 금값 폭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하나의 경제 요인이 다른 요인을 건드리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죠.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과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그리고 투기 심리까지 뒤섞이며 금은 더 이상 과거의 안전자산이 아닌 그저 투매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1974년은 금의 영원한 가치라는 신화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의 흐름과 투자 심리가 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1974년의 금값 폭락은 단순히 금의 자유화 기대감 소멸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를 넘어 여러 경제적 요인과 복잡한 인간 심리가 뒤얽혀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그림을 그린 것과 같다고 할까요? 당시 금 시장을 뒤흔들었던 숨겨진 진짜 원인들을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미국의 강력하고도 급진적이었던 금리 인상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우고 있었죠.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 원유 가격이 폭등하며 생산 비용이 급증했고, 이는 모든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의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죠.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에 소비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누르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은 본래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죠. 반면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은 훨씬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자도 주지 않는 금의 소중한 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마치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찾아가듯 투자자들의 돈은 금이라는 척박한 땅을 떠나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달러 자산이라는 오아시스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띠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미국 정부는 이어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강한 달러는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달러 인덱스 차트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듯 치솟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다른 통화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금은 점점 더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양의 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자국 통화를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들은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파티가 끝났음을 직감한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는 것처럼 이들은 금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움직임이었지만 곧이어 대규모 매도로 이어졌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어 라는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죠. 이른바 패닉셀링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금 거래소는 혼란과 아우성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전광판의 금값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했겠죠. 이런 투매 현상은 금값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1974년의 금값 폭락은 단순히 금의 자유화 기대감 소멸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 이로 인한 달러 강세 유도, 그리고 금값 상승에 베팅했던 투기 세력들의 이탈과 일반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한데 뒤섞여 금의 가치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죠. 금이라는 자산이 경제 상황과 투자 심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금이 영원한 가치라는 신화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위상은 이때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핵심 원칙과 모든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전 회차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어받아 15분부터 20분 구간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금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충격적인 1974년의 폭락이 혹시 2014년 현재의 금 시장에서 다시금 대자비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금값의 움직임을 보면 당시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하는 고금리 정책이라는 당시의 경제 환경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그리고 국제관계의 긴장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죠. 또한 미국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강달러 기조 역시 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금 시장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와 완전히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금 시장에는 1974년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도 존재하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세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다변화와 자국 통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74년과 2024년의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상당한 평행 이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동시에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다른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커지죠. 게다가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당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가 반복된다기보다는 과거의 패턴이 현재의 맥락 속에서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죠. 금은 영원한 안전자산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일 수 있는지는 청브레스 회일 74년에 참혹한 역사적 교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감지되는 유사한 징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금 시장은 결코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요동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지혜를 얻고 다가올지 모를 미래에 대한 현명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금값의 변동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건강성과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현명한 통찰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보낸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자세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의 필수 덕목일 겁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제 다시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빛을 발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금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을 통해 경제 위기 속 금의 진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